김비서가 숨막꼭질 PD를 만난 후 한진태에게 진나영에 대해 1차 보고를 합니다. 한현성 본부장님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진나영 씨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상대의 죄책감을 유도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헷갈리게 하는 작전을 쓰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엄마 장윤자의 재혼으로 언니가 된 진수지 선생을 상대로 진 선생을 폭력의사로 낙인을 찍고 나락가게 만드는데 성공했고요. 일반적으로 사고를 하는 한현성 본부장 같은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천박한 장윤자가 한진태 방에 와서 난리를 칩니다. 장윤자가 나간 후 한진태는 늪에 빠진 것 같은 암담함을 느끼는데요. 한진태가 정신을 차리고 김비서에게 진나영의 친부와 장윤자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진 선생이 누명을 벗고 본업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요. 진수지가 아직도 너무 착하네요. 내가 아니라 언니 조카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는 진나영을 뿌리치지 못해요. 최선영이 걱정하지만 채우리가 진 선생 옆에 딱 붙어서 지키겠다고 선영을 안심시킵니다. 수지는 폭력의사 꼬리표 떼고 내 진실만 알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숨막꼭질 PD에게 진나영의 자작극이라는 건 편집해달라고 합니다. 숨막꼭질 PD는 자신을 돈으로 매수하려던 진나영에게 심한 모욕감을 느꼈는데요. 모든 걸 잃고도 마당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다시 일어선 진수지 선생의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진나영이 악쓰는 장면과 자작극인 걸 알 수 있는 장면은 편집합니다. 자매지간의 싸움이었다는 걸 알리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영상을 올린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동영상을 올리는데요.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진 선생의 진실을 믿었지만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요. 진수지 선생이 복귀하고 채우리와의 사내 연애도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한편 진나영은 한현성이 아이 아빠가 내가 맞냐고 의심하자 한현성의 따귀를 때리고 악귀 같은 소리를 내면서 나가라고 소리쳐요. 한현성이 두려워서 움찔할 정도였는데요. 채우리를 좋아한다며 쫓아다니다가 채우리가 거절하자 분노해서 난리치던 진나영의 모습과 비슷했고요. 진수지가 도와주면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난리 발광을 하고 해달라는 거 말했다가 바로 안 해주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난리치는 이러면 이런다고 발광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상대에게 발광하던 모습을 한현성에게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사빠 한현성이 진나영의 달콤한 연기와 친절에 속아서 정말 팔자가 꼬일 대로 꼬이고 엉망진창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사람 보는 수준이 진수지 좋아할 때까지는 안목 있는 좋은 운이었는데요. 한현성의 행운이 사그라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마리가 잃어버린 아들 대신에 해들 일가로 누릴 모든 걸 누리고 살았을 한현성인데요. 진짜 아들이 나타나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나영처럼 사기에 더해서 피해자 코스프레 쇼까지 하는 악질 결혼 사기꾼을 만났으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만난 건데요. 진나영은 한현성에게 의심을 받자 바로 이별을 선언하고 넌 내 아이 아빠 자격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현성의 죄책감을 유도하는 고도의 작전에 들어간 건데요. 한현성이 말실수를 했다고 후회를 한다고 예고가 되었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 본가 김마리의 집에 예고도 없이 찾아가서 진수지 진실 동영상에 대해 묻는 김마리와 한진태에게도 진수지와는 기자회견 전에 인연을 끊었다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주인공 코스프레를 시작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현성 씨하고는 헤어졌고 아이는 내 아이라고 욕심 없고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주인공 흉내를 냅니다. 진나영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모든 연기를 하는데요. 진나영이 이번 피해자 코스프레와 아이를 임신한 비장한 여성 주인공의 흉내를 낸 건 김마리와 한진태의 마음을 흔들고 한현성의 후회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전 재산을 갈취하려는 신종 범죄자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악랄한 여자가 진나영인데요. 김마리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며 진나영에게 빠져들었고, 한현성은 너무 이상한 위로를 받다가 인생이 진나영이라는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진나영의 악랄한 수법은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죄책감에 빠져들게 하는 건데요. 해들 로열 패밀리 중 한진태가 유일하게 이성적입니다. 김비서가 진나영 관련 새로운 동영상을 한진태에게 보여주고 한 원장이 갈수록 태산이라고 했는데요. 한현성과 진나영 스캔들과 관련된 게시글이나 폭로 동영상이 2차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제 뇌피셜이 원하는 건 숨막꼭질 PD의 2차 진실 폭로입니다. 진수지가 진나영에게 다시 기회를 줬는데요. 진수지의 실수가 될 것 같고요. 그 피해는 해들 일가에게 전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들 일가도 병원을 키우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진나영 같은 악귀가 며느리가 될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상한 위로에 빠진 한현성과 김마리의 나약한 정신세계가 진나영을 키운 거죠. 진수지가 진나영이 어떤 악질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지 않는 바람에 진나영의 신종 사기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 점은 최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진나영 같은 악귀와 말 섞고 싶지 않다고 공을 패스하면 그 공이 다른 피해자, 예를 들면 김마리처럼 정신이 공허해진 사람을 향하는데요. 한진태가 아들 잃어버리고 평생 공허한 마음으로 사는 김마리와 금사빠 아들 한현성이 사악한 진나영과 엮여서 해들 스캔들을 만들고 있는 걸 수습해야 하는데요. 한진태가 진나영을 강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한진태는 당분간 진나영이라는 죄책감을 못 느끼는 본인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악귀의 진창에 빠져버린 아들 한현성 때문에 고통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곧 정신 차리고 김마리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길 바랍니다. 장윤자가 자신의 사채 빚을 갚으려고 최선영과 진수지 모녀를 갈라놓은 엄청난 죄를 짓고도 얼렁뚱땅 집으로 들어가는 등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수지가 말한 것처럼 한현성은 이상한 위로가 필요한 금사빠인 것 빼면 좋은 남자로 캐릭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진태 혼자서 고군분투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며 쇼를 하는 진나영처럼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는 악귀를 감당할 수 없고요. 한진태의 지시로 김비서가 숨막꼭질 PD를 만나고 진수지 폭력 동영상이 진수지를 무너지게 하려던 진나영의 피해자 코스프레 자작극이라는 걸 알게 되면 한진태가 죄책감에 빠져버린 한현성을 정신 차리게 할 것 같습니다. 수지 맞은 우리에서 정신 차릴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장윤자를 다시 받아들인 진장수와 박복선입니다. 진장수와 박복선은 기른정 때문에 진나영의 사악한 행동들에 반쯤 눈을 감고 있는데요. 진나영의 친부와 사채업자가 찾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27년 전 장윤자와의 불륜과 장윤자를 이상하게 못된 아이와 함께 며느리로 받아들인 걸 후회할 것 같습니다. 최선영이 각성하면서 모든 걸 잃고 마당집에서 숨어 지내는 딸 진수지의 복귀를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나서면서 수지 맞은 우리가 팽팽하게 긴장감 느껴지고 재밌어졌는데요. 해들재단 이사장으로 냉철한 모습 보여주던 김마리가 나약하게 그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나약한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해들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걸 밝혀내야 더운 여름밤 시원한 사이다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진나영이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이별 선언하고 오피스텔 정리하고 진장순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는데요. 예고에서 장윤자가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진나영은 임신 징후 보일 때부터 복통 증세를 보였는데요. 유산할 가능성을 보여준 복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자도 벌을 받지 않았고 진나영의 피해자 코스프레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상큼한 배추천사 진수지 선생의 본업 복귀는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